유골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골의 표지는 한국 현대사진의 대표 작가 가운데 한 명인 이정록 작가의 신작을 표지로 하였습니다. 이정록 작가는 초기 작업부터 자연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작품은 리얼리즘, 재현의 바탕을 둔 작업이었는데 2005년을 기점으로 그의 작품 세계는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작업에 있어서 그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바로 전북 고기창의 어느 감나무였습니다. 자주 오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날 유독 이 감나무가 눈에 번쩍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스러운 생명감, 어떤 기운을 느껴서 촬영을 했지만 나중에 사진으로 재현해 보았을 때 그 감나무에 대한 감흥이 사진으로 표현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의 독특한 스타일, 기법인 이 프레쉬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록하고 재현하는 사진에서 느낌을 표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해 보려는 사진으로 2005년쯤 바뀌게 되었다. 미식스케이프를 촬영하기 위해 전북 고창을 다닐 때 유독 감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를 낙담하게 하였던 거죠. 그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에너지, 생명력, 순수한 느낌을 사진으로 표현해 보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지만 카메라의 기계적인 눈으로 전달할 수 없는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실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로 인해 게이터의 축적에 관한 기록은 수십 건의 노트에 이른다. 이정록 작가는 이 감나무의 생명의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감나무로부터 느꼈던 그 기운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차에 미국 유학 시절에 서치라이트에 관한 작업을 한 걸 응용해서 에바이탄 카메라를 설치하고 밤에 긴 노출, 장시간 동안 노출을 하면서 장대 끝에, 긴 장대 끝에 프레쉬를 설치하고 직접 이 가지에다가 장대 끝에 프레쉬를 갖다 대고 카메라에 동조기를 설치해서 동조기에 신호를 받아서 프레쉬가 터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실제로 이렇게 프레쉬를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였던 거죠. 이정록 작가는 밤에 촬영을 하였고 이 작품의 버릇이 이 호수 작업을 할 때 호수에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연 환경 속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촬영 조건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연과 호흡을 맞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밤에 촬영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호숫가에서 또는 숲에서 며칠씩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가슴 벅찬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말한다. 달빛에 출렁이는 호수를 바라보거나 새벽에 호수를 덮는 안개에 젖어보는 그런 시간에는 자연과 소통하고 일체가 되는 행복에 취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작가의 행복감은 그의 작품에 그대로 담겼다. 이정록 작가는 이제 안개 끼는 날에 촬영 현장을 달려가서 작업을 하고 또 안개를 만들 수 있는 청계선에서 스모그를 만드는 기계까지 사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작업했지만
좀 더 만족스러운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 창고를 빌려서 실내에서 이제 작업을 한 작업입니다. 높이 6m에 이르는 100평짜리 대형 창고를 구해서 실내 촬영을 시도했다. 1년 동안 창고에 들어박혀 안개와 소형 프레시를 이용한 촬영을 진행하면서 여러 점의 작품을 완성했고 촬영의 노하우도 터득했다. 이 시리즈는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디코링 스케이프라는 시리즈로 이런 기호를 넣어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호를 이용한 디코링 스케이프 시리즈를 시도했고 돌아보면 매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져요.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 스스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시리즈는 나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불빛의 모양을 기호로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비의 형태로 느껴지도록 이렇게 하는 등 그 불빛의 형태감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앙코르와트에서 작업한 겁니다. 세계적 문화유산 유적지이기 때문에 밤에 촬영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또 장시간 촬영하면서 프레스를 터뜨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설득하고 또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했던 데서 작가의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앙코르와트 유적지에서 일몰 전에 퇴장해야 하고 삼각대를 펼치고 촬영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그는 밤에 촬영해야만 하고 삼각대가 필수인 장노철 촬영하는 데다 작은 불빛을 터뜨리는 행위를 수없이 반복해야 했다. 저도 그 앙코르와트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 유적지에 접근을 못하게 통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이 앙코르와트 사원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그 길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벽돌 한 장 정도의 넓이에 발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도로 이렇게 해서 정말 잡고 겨우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길이에요. 정말 그 긴장감이 이 머리가 쭈삣쭈삣 오를 정도로 긴장감이 드는 곡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막상 올라갔을 때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두 번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낮에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정우 작가는 이 작업을 할 때 이 밤에 이 후레쉬 터뜨리면서 그렇게 작업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작업은 이제 아이슬란드 화산지대에서 이렇게 둥근 형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다든지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순례길을 정말 어느 성직자가 이렇게 순례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또 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작업의 규모나 스타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하는 걸 느끼게 해주고 있죠. 예. 이 작업은 올해 한 작업인데요. 찰스 다인의 이론에서 차용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여기 이제 나무를 사슴, 반영에 대한 어떤 뿌리의 느낌을 이미지화한 그런 작업입니다. 최근에는 루카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데 작가는 찰스 다인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생물에게는 하나의 조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 생명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그 존재를 루카로 명명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마침 생명나무를 작업해온 작가로서 그는 생명의 기원과 그 폭발적 분화의 경이로운 순간을 나무와 사슴과 빛의 중첩과 얽힘과 도약으로 시각화하면서 이 제목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이제
생명의 빛을 찾아가는 작가의 작업을 생명의 기원, 뿌리로까지 뻗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정록 작가는 하나의 감나무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느꼈고 그 본인이 그 감나무와 마주쳤을 때의 그 감흥을 시각적으로 자기만의 표현 기법, 자기만의 스타일, 프레시 기법을 창안해낸 거죠. 그래서 그는 나무 작업에 이어서 세계적인 유적지 혹은 순례에서 작업을 거쳐서 또다시 돌아온 것이 루카라는 작업을 통해서 생명의 나무, 중요한 전환기의 작업하고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거죠. 작가의 작업은 그 작가의 작업의 역사에서 맥락이 이어져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정록 작가는 촬영의 대상은 바꾸어 갔지만 그의 대표적인 표현, 스타일은 개성 발전시킴으로 해서 이정록 작가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확실한 그만의 표현을 만들어 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식 못지않게 표현에 있어서 자기의 스타일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의 스타일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한 작가다.